리더분들이라면 다 공감하실 텐데 팀을 이끌다 보면 정말 바람잘 날이 없죠? 예상치 못한 갈등이 뻥 터질 때마다 내가 리더로서 부족한가? 하고 자책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오늘은요, 팀의 혼란과 갈등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의 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혹시 팀원들끼리 의견이 충돌하거나 보이지 않는 신경전 때문에 좀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많은 리더들이 바로 이런 마찰 속에서 내 탓인가? 하는 자기의심에 빠지곤 하죠. 바로 이 지점에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오늘 내용의 핵심이에요. 팀의 갈등을 리더십의 약점이나 실패의 징후로 보는 게 아니라요. 팀이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필수적인 성장통이자 명백한 성장의 증거로 바라보는 거죠.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이 복잡한 여정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심리학자 브루스 터크먼이 제시한 팀 발달 5단계 모델이라는 아주 유용한 틀을 통해 안내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론만 얘기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영화 코치 카터를 보면서 실제로는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아주 생생하게 파헤쳐 볼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순서입니다. 이 6단계를 차례대로 따라가다 보면 팀 갈등을 오히려 성장의 기회로 만드는 리더십의 비밀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단계, 형성기부터 시작해보죠. 팀이 처음 딱 만들어져서 기대감도 있지만 동시에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바로 그 시기입니다. 터크먼 모델에 따르면 이 형성기는요, 팀원들이 서로 눈치도 보고 좀 서먹서먹하고 조심스러워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심리적으로 아직 불안정하고 우리 팀의 공동 목표가 뭔지도 명확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리더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우리한테 방향을 좀 알려달라고요. 그래서 이 초기 단계에서는 리더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요. 바로 팀의 뼈대를 만들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건축가, 즉 설계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설계자 역할을 정말 제대로 보여주는 게 바로 영화 코치 카터죠. 그는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선수들을 데리고 단순히 이기는 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질서를 설계하기 위해 이 계약서를 내밉니다. 여기 보이는 평균 학점 유지, 수업 출석, 정장 착용, 이게 그냥 선수들을 괴롭히려고 만든 조항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단순한 농구 선수가 아니라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학생 운동선수다라는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팀의 문화와 정체성을 완전히 새로 설계하는 아주 중요한 작업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단단하게 세운 규칙이 왜 필연적으로 갈등이라는 폭풍을 불러오는지 한번 보죠. 격동기는 말 그대로 폭풍이 몰아치는 시기입니다. 리더의 방식에 대한 반발, 선수들 간의 가치관 충돌이 막 터져 나오죠.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이게 그냥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각자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진짜 우리 팀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아주 자연스럽고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거죠. 이때 리더의 역할이 진짜 극적으로 바뀝니다. 팀의 모든 불만, 갈등, 심지어 비난까지 그 모든 번개를 자기가 다 맞으면서도 팀의 중심 원칙은 절대 흔들리지 않게 꽉 붙잡고 있는 피레침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영화 속 오일러스의 폭풍이 바로 이 격동기를 보여주죠. 보시는 것처럼 에이스 선수 티모 크루즈가 반발해서 팀을 나가버리고 팀은 카터를 지지하는 파와 반대하는 파로 쫙 갈라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카터 코치였다면 어땠을까요? 선수들뿐만 아니라 학부모, 지역사회 전체의 비난을 혼자 다 감당해야 했어요. 하지만 카터는 이 모든 저항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받아냅니다. 다시 돌아온 크루즈에게도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면서 원칙에는 예외란 없다는 걸 분명히 하죠. 리더가 이렇게 폭풍의 한가운데서 굳건히 버텨주니까 팀원들도 비로소 내 고집만 부릴 때가 아니구나, 우리라는 걸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거센 폭풍우를 함께 이겨낸 팀은 드디어 세 번째 단계로 들어섭니다. 바로 규범기죠. 안정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이때가 바로 나만 생각하던 개개인들이 우리를 생각하기 시작하는 그런 심리적인 대전환이 일어나는 시점이에요.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하면서 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우리만의 방식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럼 리더는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여기서 역할이 또 바뀝니다. 이젠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팀원들이 스스로 공동의 책임감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돕는 조정자 역할을 맡아야 해요.
이 규범기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체육관 폐쇄입니다. 카터가 성적 때문에 체육관 문을 잠그자 학부모와 이사회는 성적보다 승리가 중요하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결국 투표로 체육관 문을 강제로 열게 만들죠. 사임을 결심한 카터가 체육관에서 발견한 건 놀랍게도 훈련 대신 책상에 앉아 스스로 공부하고 있는 선수들이었어요. 상상이 되세요? 코치로서 얼마나 뭉클했을까요? 리더가 심어놓은 원칙이라는 씨앗이 드디어 팀원들 마음속에서 스스로 싹을 틔운 정말 위대한 순간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순간에 상징하는 장면이 바로 이거죠. 문제아였던 티모 크루즈가 스승에게 존경을 표하며 이 구절을 읊는 순간 이들은 그냥 농구팀이 아니라 더 높은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완전히 다시 태어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로 단단히 뭉친 팀은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갑니다. 최고의 성과를 내는 4단계, 그리고 그 여정을 마무리하는 5단계로 들어가 보죠. 마지막 2단계에서 리더의 역할은 또 한 번 미묘하게 바뀝니다. 팀이 최고의 시너지를 내는 성취기에는 그저 믿고 지켜보는 관찰자가 되었다가 팀이 흩어지고 난 뒤에는 멤버들의 새로운 인생을 응원해주는 격려자가 되는 겁니다. 성취기에 오른 팀은 결국 주 챔피언십 결승까지 올라가는데요. 정말 영화처럼 경기 종료 직전에 버저비터에 맞고 단 1점 차로 지고 맙니다. 너무 아쉽죠. 하지만 카터 코치는 실망한 선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건 저 점수판이 아니라고. 원칙을 지키며 하나가 되어 이 위대한 과정을 해낸 것만으로도 이미 너희들은 경기장 안에서도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에서도 진정한 승리자가 된 거라고. 바로 이게 카터가 가르쳐준 진짜 승리의 의미였어요. 이게 바로 리더십이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 아닐까요? 팀의 회사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카터가 남긴 유산은 선수들 각자의 삶 속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이정표가 된 그런 또 다른 시작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긴 여정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팀의 성장에 따라 변화무쌍하게 움직이는 진정한 리더의 5가지 얼굴입니다. 이 표 한 장에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훌륭한 리더십이라는 건 하나의 구정된 스타일이 아니에요. 팀의 상황에 맞춰서 끊임없이 역할을 바꾸는 유연함에 있는 거죠. 처음엔 설계자로서 청사진을 제시하고 갈등이 시기엔 모든 비난을 감수하는 피레침이 되어야 합니다. 팀이 안정을 찾으면 한 발 물러서는 조정자가 되고 최고의 성과를 낼 땐 믿고 지켜보는 관찰자로, 그리고 마지막엔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따뜻한 격려자로 남는 것. 이렇게 팀의 상황에 맞춰서 이 5가지 얼굴을 자유자재로 바꿨을 수 있는 리더. 바로 그게 진정한 의미에 적응하는 리더인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마주한 팀의 갈등은 여러분이 실패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의 팀이 더 단단해지기 위해 성장통을 겪고 있다는 아주 건강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리더십은 팀원들에게 단순한 성과 그 이상의 유산으로 그들의 인생에 어떤 이정표로 남게 될까요?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